안녕하십니까. 저는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의 망사용료 관련 갈등을 주제로 이번 9주차 갈등관리와 협상론 발표를 하게 된 공공인지학부 김민지입니다. 여러분은 넷플릭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나요? 저는 이 넷플릭스를 통해 스위트홈, 오징어 게임 등 여러 컨텐츠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저처럼 넷플릭스의 컨텐츠들을 소비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넷플릭스를 이용하시던 중 화질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현상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숱하게 경험해본 현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쭤본 이 두 질문들은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넷플릭스에게 망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SK 브로드밴드와 이를 지불하지 않으려 하는 넷플릭스의 갈등 사례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콘텐츠 산업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이용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용자들의 수요에 이를 제작하고 배급하는 공급자들이 어떤 대처를 행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콘텐츠 산업이 입지를 다져나가는 과정에서 이번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의 갈등 양상이 다른 콘텐츠사들의 운영 추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점에서 이 갈등은 지켜볼 만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재의 과정 중 소송이 제기됨으로써 펼쳐지는 상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현재 마련되어 있는 중재 과정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위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꽤 근접히 닿아 있는 사례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흥미롭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갈등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갈등의 주요한 이해관계자로는 넷플릭스, SK 브로드밴드,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소비자가 있으며 갈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로는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기타 콘텐츠사들과 KT, LG U+와 같은 타 통신사 등이 있습니다. 갈등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갈등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넷플릭스에게 망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SK 브로드밴드와 이를 지불하지 않으려 하는 넷플릭스의 갈등입니다. 여기서 망사용료라는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망사용료란 사용자가 콘텐츠 제공업자에게 홈페이지에 대한 값을 입력하면 이 콘텐츠 제공업자들은 데이터를 전달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쌍방향적 이동이 가능케 하는 연결망을 인터넷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망을 사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값이 망 사용료인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고속도로에 비유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들의 위치가 서울, 넷플릭스가 부산이라고 한다면 이 둘을 연결해주는 인터넷선은 경부고속도로인 것이고 그 위를 오가는 차들이 콘텐츠와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원활하게 잘 오고 가기 위해서는 고속도로가 잘 깔려 있어야 하고 모든 곳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의 고속도로를 깔기 위한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고속도로를 까는 회사인 통신사들은 그 돈을 사용자들에게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 차량이 많아지면서 체증이 발생하는 곳도 생기고 해외에서 오는 콘텐츠까지도 전달해야 하니 추가적인 망을 더 연결할 필요성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SK 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망 사용료, 그리고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가 가셨다면 이제 시간 순으로 갈등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흥행에 따라 SK 브로드밴드는 2019년에도 망 사용료에 대한 지불을 넷플릭스에게 요구했으나 이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SK 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대안적 분쟁 해결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재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재를 위한 자료를 넷플릭스에게 요청하며 중재를 위한 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으나 2020년 4월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들은 망이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SK 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의하면 중재의 과정 중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재정 절차가 정지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 간의 중재 절차는 정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SK 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 후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를 제기하고 SK 브로드밴드도 이 항소를 반소하면서 그들의 법적 공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는 인터넷 통신 사업자들이 콘텐츠 제공업자에게도 요금을 받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이며 콘텐츠 제공업자들은 콘텐츠 제작에만 책임이 있고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할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제시할 넷플릭스에게 불리한 중재안을 우려해 전략적으로 중재 과정을 멈추기 위한 소송으로 선회해야 했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번 갈등이 시사하는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에는 SK 브로드밴드와의 갈등으로 빚어지고 있지만 현재 KT는 부가적인 전화망이 이전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리고 LG U+는 넷플릭스와 IPTV를 독점 계약하고 별도의 캐시 서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장 지금으로서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전화망이 부족해지고 계약의 종료 시점이 온다면 모든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는 골칫거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도입을 앞둔 디즈니와 같은 타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도 이번 사례는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즉, 마냥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만의 갈등이 아닌 통신사와 콘텐츠사 전체에 대한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망 사용료 지불의 책임을 콘텐츠사가 안게 된다면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구독료는 더 오르게 될 것이며 그 지불의 책임을 통신사가 안게 된다면 통신료 역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와 같은 사용자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금전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논의해보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3자가 갈등 당사자들의 합의나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중재 과정 중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중재 과정이 정지되는 요건이 정말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인 제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의해보려 합니다. 둘째, 넷플릭스가 밝힌 본인들의 입장 중 우리는 콘텐츠 제작에만 힘쓸 뿐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책임은 없다는 주장이 과연 적합한 주장인지입니다. 세 번째, 이해관계자들 중 하나를 선정해 그들이 이 갈등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라임의 갈등 유형을 기반으로 분류해보기입니다. 이해관계자들 중 하나를 선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갈등의 유형에 대해 학습하면서 전반적인 갈등의 양상으로 유형을 나누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갈등의 유형을 나눠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표하게 된 이번 사례는 당장 해당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우리에게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으며 여전히 그들의 갈등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제 발표를 계기로 여러분들께서 위 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면 제 발표가 더 유익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